식사하시고 나면 입가심으로 과일 생각 다들 하시죠.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는 그 과일 한 조각 앞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당뇨 환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박 좀 먹었다가 혈당이 확 뛰어서 이제 과일은 쳐다도 안 본다고요.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쟁반에 수박 반 통을 밥 먹고 바로 드셨더라고요.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일 고르는 방법과 먹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셨던 겁니다. 더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유튜브엔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영상이 많은데 정작 당뇨학회 식사 안내에서는 과일을 먹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스 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생과일을 먹으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흔한 과일 14가지를 S부터 F티어까지 티어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최악이었던 과일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 더 이상 과일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와 대사 건강에 관심 많은 평범한 한국 의사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과일 영상 찾아보시다 보면 대부분 혈당지수 GI를 기준으로 줄을 세우는데요. GI는 식품 속에 순수 탄수화물 50g이 되는 양만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측정한 겁니다. 단순 포도당을 먹었을 때를 100으로 기준해서 그보다 혈당이 더 잘 올라가면 100 이상, 그보다 덜 올라가면 100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실제로 먹은 양을 고려해서 계산된 수치는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에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느냐이죠. 오늘 제가 정리해드릴 티어표는 전부 이 기준으로 어느 과일을 얼마나 먹으면 되는지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환자분이 드셨던 수박이 딱 그 예입니다. 수박은 혈당지수 GI만 놓고 보면 꽤나 높은 편이라 좋지 않은 과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수박의 대부분은 수분이라 얇게 썬 두 조각 기준으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당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B티어입니다. 아까 그 환자분의 문제는 수박 반 통을 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에 얇게 썰은 수박 두세 조각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말로 최악 F티어를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F티어 첫 번째는 건포도 같은 말린 과일입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만 빠지고 당은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부피에 당이 몇 배로 농축되는 거죠. 포도 한 줌 기준으로 오늘 나오는 전체 과일 중 혈당 올리는 압도적 1위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정한 말린 과일의 한 번 분량은 약 15g 정도입니다. 숟가락으로 치면 큰 숟가락 하나에 수북한 정도이죠. 요거트 위에 토핑으로 올라간 정도까지만 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도 얼마 못 먹는데 그럼 다른 과일은 먹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는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S티어 첫 번째, 딸기입니다. 딸기는 한 번에 한 컵, 한 10알 정도까지 드셔도 생각보다 혈당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과일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하죠. 딸기의 단맛은 확실한데 실제 포함된 당은 적어도 당뇨 진단받고 과일을 아예 끊으셨던 분들, 딸기부터 다시 드시면 됩니다. 겨울이나 봄에 딸기 한 접시 정도는 죄책감 없이 한번 드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기만큼 달콤한 포도는 다릅니다. 말린 포도가 아니라 생 포도를 말하죠. 이 포도는 C티어입니다. 포도는 과일 자체보다 먹는 방식이 문제인데요. 한 알 먹고 두 알 먹고 끊임없이 먹게 됩니다. 넷플릭스 보면서 먹다 보면 한 송이가 그냥 사라져 있죠. 포도 한 알 한 알 크기가 작으니 포만감도 안 들어서 순식간에 먹게 됩니다. 한 번에 15에서 20알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 먹으면 혈당이 폭발하게 됩니다. 포도를 드시고 싶다면 대략 15알 정도 접시에 덜어서 드시길 권고합니다. 송이째 들고 먹기 시작하면 C티어가 아니라 F티어가 되는 포도입니다. 다음은 국민과일 사과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는 A티어인데요. 한 번에 중간 크기 1개 기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고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아침 한 끼를 바나나로 때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쉽게도 이 바나나는 C티어입니다. 재미있는 건 바나나가 익을수록 티어가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같은 과일인데도 당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반점이 생겼다는 건 바나나 속의 전분이 당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바나나 드실 거라면 덜 익은 쪽으로 하루 1개까지만 드시길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외의 두 번째 S티어입니다. 과일 코너의 의외의 조연인데요. 과일이 아니라 채소이지만 과일 코너에 주로 있기에 티어표에 포함했습니다. 두 번째 S티어 방울토마토입니다. 한 번에 한 컵 150g 정도를 다 드셔도 오늘 나오는 과일 중에서는 혈당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밤에 출출하고 뭔가 단 게 땡길 때 방울토마토가 정답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 다음 A티어 체리입니다. 이 체리에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인터넷에 체리는 혈당지수가 과일 중에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고 많이 나오는데 그건 요리에 쓰는 신품종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사 먹는 달콤한 체리는 그보다 당이 훨씬 더 높습니다. 숫자 하나가 품종 2개에 섞여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도 이런 체리 한 번에 10알 정도면 부담이 크지 않아서 A티어에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겨울에 즐겨 먹는 귤입니다.
겨울에 먹는 귤은 B티어입니다. 하루 2개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보통 우리가 귤을 먹으면 2개만 까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1개, 2개 먹으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4개, 5개 금방 해치워버립니다. 한 박스를 옆에 두고 나면 며칠이면 한 박스가 사라져 있죠. 다음은 달고 단 키위입니다. 이러한 키위도 귤과 비슷한 B티어입니다. 옛날에는 키위도 구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키위 또한 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루에 2개까지만 드시길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감입니다. 가을의 복병이죠. 달고 단 감은 C티어입니다. 사각사각하고 별로 달지 않아 보여도 단감 1개면 포도 한 접시와 비슷한 수준의 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당 전문가들이 권하는 한 번 분량은 단감 반 개 정도입니다. 특히 가을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혹시 2-3개 드시는 날 있잖아요. 그날 그 이상의 과일 섭취는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포함된 당만 보면 S티어급인데 일단 A티어에 뒀습니다. 그 이유는 약 때문인데요. 자몽은 일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약을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약 효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어 해당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몽은 꼭 주의해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을 먹고 있지 않다면 한 번에 반 개 기준 아주 좋은 과일이죠. 그리고 F티어의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드시는, 이거는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일 주스입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시원하게 먹는 과일 주스, 너무 맛있고 비타민도 많아 보여 자주 먹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과 1개는 A티어로 뒀는데 과일 주스 1컵에는 사과 2-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혈당 부담도 2-3배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사과 2-3개를 먹더라도 몇십 분에 걸쳐 먹게 되는데 사과 주스로 마시면 1분이면 다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믹서기에 사과를 갈면서 사과에 있던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그 안에는 당만 남게 됩니다. 씹는 과정이 없으니 흡수 속도도 엄청 빨라지는데요. 대한당뇨병학회가 정한 주스의 한 번 분량은 100ml, 종이컵, 반컵입니다. 사실상 과일 주스는 그냥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에 건강 챙긴다고 착즙 주스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자리에 생과일로 채워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과일은 갈아서가 아니라 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상당히 많은 걸 얻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S티어의 마지막 한 자리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솔직히 포함된 당 양 자체로만 말씀드리면 블루베리보다 딸기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블루베리를 S티어에 올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와 의료인 18만 명을 20년 넘게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과일을 통째로, 특히 블루베리를 일주일에서 3번 정도 챙겨 먹은 사람들은 당뇨에 걸릴 위험이 4분의 1 가까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에서 과일 자체가 아니라 주스로 갈아서 매일 마신 사람들은 오히려 당뇨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고 하죠.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서 티어표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의 연구 결과만으로 블루베리 덕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혈당 부담이 낮으면서 이런 대규모 연구 결과까지 붙어있는 과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S티어입니다. 참고로 평소에 블루베리 드실 때는 한 번에 한 컵 정도, 100에서 150g 정도가 알맞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티어표에는 한계가 하나 있는데요. 티어표에 넣기 위해 기준으로 잡은 당분량은 전부 일반화된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과일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과일을 먹고 혈당이 폭발하지만 어떤 사람은 혈당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한테 좋았던 과일이라고 해서 꼭 나한테도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나한테 맞는 과일을 먹고 싶다면 사실 과일을 먹기 전 그리고 과일을 먹은 후에 혈당의 변화를 체크해 이 과일이 나한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일 먹을 때마다 매번 내 손끝을 아프게 찔러가며 혈당 체크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은 연속 혈당 측정기 하나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연속 혈당 측정기 리브레2를 구매해서 2주 동안 사용해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티어표에서 높은 축에 있었던 사과를 먹었을 때 생각보다 제 혈당의 변화가 컸습니다. 반면에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바나나는 오히려 혈당에 큰 변화가 없었죠. 분명 이렇게 같은 과일인데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티어표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나한테 정말 필요한 티어표는 내 몸이 알려주는 표인 것이죠. 손끝 혈당계로 과일 먹기 전에 한번, 그리고 과일 먹고 1시간 뒤에 한번 이렇게 재보는 것도 정말 방법인데요. 그렇게 혈당을 측정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식사 전 한번, 그리고 식후 1시간 뒤에 한번, 딱 그 두 순간 점 2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팔에 동전만한 센서를 하나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과일을 먹었을 때, 그리고 과일을 먹은 후에 혈당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여러 과일을 먹어보면서 내 몸에 맞는 과일을 그래프로 계속 확인하며 나한테 적합한 과일을 찾는다면 혈당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내 혈당이 2주 동안 그래프로 계속 그려지기 때문에 이 과일을 먹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지 아니면 완만하게 지나가는지를 바로바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의 가장 좋은 점 하나는 우리의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 먹어도 괜찮을까? 아니면 이 과일 먹어도 괜찮을까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데이터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딱 2주만 착용을 해서 여러 종류의 과일을 먹고 데이터를 축적해 놓으면 오늘 티어표가 나한테 맞는 티어표로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연속 혈당 측정기 딱 한 번 사용으로 나만의 건강 티어표를 만들기만 하는 걸로도 그 역할은 충분합니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는 가격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지만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한테 필요하고 어떤 분한테는 필요가 없는지 지난번 영상에 제가 솔직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해당 제품 링크 달아놓고 다음 영상 클릭하시면 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해서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 당뇨 환자들에게 어떤 과일이 좋은지 티어표로 한번 정리해보았는데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린 과일이나 갈아서 만든 주스는 사실상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드실 때는 과일 종류도 중요하지만 그 과일을 얼마나 먹을지 먹는 양을 미리 정하고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어표는 일반화된 티어표일 뿐입니다. 내 몸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 직접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나한테 맞는 티어표를 작성해서 즐겁게 과일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 3가지면 과일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